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파는 지원입니다. 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숙연해지네요. 심리적으로 죽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 코스피가 패닉이야, 패닉. 1%, 2%, 2.6%씩 빠졌고요. 코스닥은 2%, 2.5%, 2.9%. 그러니까 코스닥은 약간 아마 신용 반대매매도 일부는 좀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이 정도면은 이게 뭐냐면 요 참 유례 없는 건데 보통 이렇게 축 빠지잖아요. 축 이렇게 하다가 축 빠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계속 죽여. 조금 뭐랄까 고문을 해가지고 죽일 만큼 고문을 하고 다시 물을 붓고 먹을 걸 준 다음에 또 죽일 만큼 또 고문을 하고 또 물 뿌리고 또 깨어나면 또 고문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네 지금. 네. 올해 지금 시장이 정말 처참한 수준인데 자 한번 코스피 시장 올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요. 저 흐름이 연간 흐름입니다. 한 7월 달까지는 좋았어요. 쭉 상승 흐름을 갔는데 그 이후부터 반전이 돼서 8월 초에 급락을 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메꿔졌는데 다시 또 그 수준을 지금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신저점이죠, 신저점. 네, 지금 코스피가 2,500 깨지고 지금 2,400 초반까지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 9% 코스피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면요, 뭐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데요. 오늘 하루만 뭐 3% 가까이 하락을 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 지수가 이게 지금 상반기에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 하다가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지금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2,000포인트인가 였습니다. 2000년에. 그 이렇게 되면 제로를 향해 가네. 무슨 놈의 지수가. 그러게요. 삼성전자 또 가장 큰 공을 했고 지금 장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안에 이번 같은 하락은 초유의 일이고 아마 이렇게까지 급하게 빠진 거는 IMF 사태 발생해가지고 삼성전자 돈 없어서 망한다 할 때 이후 처음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뭐 8월 초에 빠질 때는 주로 이제 반도체 위주의 하락이 조금 가팔랐고 반도체 투자자 이외에는 그 상황이 괜찮았는데 최근의 하락세는 전반적인 하락. 특히나 이제 실적도 좋았던 뭐 수출주들도 하락세에 동참하고 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무너지는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거죠. 트럼프가 되면은 어마무시한 세금 세금 관세? 감면이나 관세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 모자른 거를 채권 발행을 할 거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라올 거다. 어쨌든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달러 값도 올라갈 거다. 달러 값이 올라갈 거면 어쨌든 달러 자산 빨리 지금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논리가 지금 전 세계 그 자본시장 흐름에서는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한 것도 어마무시하게 매도하는 걸 봐서는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어떤 기후에 의해서 본질이 그렇게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단계. 근데 일단 기분이 나쁜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원래 큰 변화를 앞두고는 단기간에 금융시장은 그 변화에 예측한 거를 펀더멘탈 이상으로 훨씬 더 과하게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되돌아가는 흐름을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그 초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참 할 내용도 많은데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천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까 몇백억 순매도 하더니 마이너스 100억 정도로 좀 낙폭이 좀 줄었는데 삼성전자만 7,300억 매도해서 오늘 사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많이 삼성 판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시초가부터 두들겼어. 하이닉스도 500억 팔고 현대차도 300억 팔았고 네이버는 450억 사고 고려아에는 120억 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주도를 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지네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게 된 게 삼성전자가 사실은 작년에 좀 21년에서 22년 사이부터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해갖고 정확하게는 23년도에 삐그덕거린 건데 그때 좀 삐그덕거렸고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한국의 수익 기업이 된 이후로는 거의 처음 아닌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주들의 영향을 많이 좀 끼치고 있죠. 낙수 효과를 안 좋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끼치고 있는데 사실 국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사실상 이익 컨센이 계속 하향되는 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25년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8월 달에 추정한 수치 대비해서 지금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데 8월 대비해서 11월 달 전망치가 하락이 가장 큰 것들을 뽑아보면 사실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쪽이 많이 몰려 있어요. SKC가 마이너스 96%, 솔루스 첨단 소재 마이너스 92%, LNF 마이너스 65%, 롯데케미칼 마이너스 60%,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마이너스 54%,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37%, 이렇게 이제 탑 6인데 대부분 다 이제 2차전지 업체가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근데 뭐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규모가 크죠. 그치. 금액 규모는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클 거예요. 전망치 나섰을 때는. 네. 그래서 참 연간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 참 안 좋은 것 같고요. 내년도 코스피 연간 이익 합산 전망이 올해 전망이 한 236조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내년에는 8월달 추정할 때만 해도 한 34%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24%만 늘어날 것이다로 10%포인트가 그 사이에 줄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였던 게 컨센 하향이 되면서이고 사실상 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지금 예측한 수치잖아요. 그것도 부정확한 수치고 보통 연초보다 연말로 갈수록 이 컨센이 이렇게 점점 하향됩니다. 처음에는 막 기대를 많이 해서 실제 잘 날 거야라고 추정을 했다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좀 내려가는 거죠. 네네. 그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 수준 컨센인 24% 상승, 이것도 24% 실제로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는 더 줄어드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증가는 하는 건 맞잖아요. 내년에도. 그렇죠? 뭐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죠. 적자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증가하고 그리고 한 200조 정도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막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한 2,200조쯤 될 것 같은데 거의 9% 10% 정도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이익 순이익단으로 해도 한 7, 8%는 오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7, 8%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지. 그럼 PBR 밸류에이션이 7, 8%더 떨어지는 거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들을 보면은 자료 같은 걸 이제 봐도 밸류를 잘 안 보더라고요. 펀더멘탈만 보고 이거 미래를 바꿀 엄청난 기업이다. 그리고 회사의 가이던스와 이익 추정치를 비트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멀티플은 큰 고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성장에 대한 굉장한 이제 그 추구하는 열의가 굉장히 크고 거기에 좀 투자자들의 이목이 많이 쏠려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성장성 전망치가 계속 하향이 되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버리고 딴 데 가는 거죠. 그냥 성장이 있는 곳으로 그냥 자금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된 게 21년에도 이렇지 않았나요? 22년이요? 21년도에. 21년도요? 21년도에도 다른 거 안 봤지. 그냥 그때는 얼마나 뭐 성장할 수 있느냐.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고 그냥 다 같이. 아니 21년도 좋았을 때 21년 상반기. 21년도요? 네. 20년에 좋아서 21년까지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유동성이 밀어올린 게 네. 다시 뭐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21년도에도 마냥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다 한 방 빵 맞았어요. 21년도 그렇죠. 말 22년도 그때도 초에. 삼성전자가 영향을 많이 끼쳤죠. 미국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도 그랬었어요. 되게 핑크빛이었거든. 그러다 한번 얻어맞았으니까 좀 미국 시장은 좀 걱정돼요. 그런 측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진짜 그렇거든요. 뭐 너무 밸류에이션 그런 거 측정 안 하고 성장성 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뭐 경고의 목소리도 다 나오곤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이익 추정치가 계속 비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뭐 계속 나오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의 유동성이 다 미국 시장으로 좀 향하고 있어서 수급의 효과도 상당한 것 같고 네. 일단 미국 시장 걱정보다는 국장 걱정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지금 국장에서 미장으로 막 러쉬를 하고 가는데 또 잘못하다 또 고점 잡을까 겁나서 그렇죠. 그거 지금 상황에선 그것도 애매해요. 애매해. 괴리가 진짜. 너무 커져 있어서 오히려 지금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한국 시장을 현금이 있다면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 시장 가야 되냐. 아니 뭐 한지영 키움의 한지영 스트레티지스트는 지금 0.83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 PBR이요? PBR이 0.83면 여기서부터는 매수하는 게 큰 실익이 있다. 뭐 이렇게 오늘 언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지금부터는 다만 지금 힘들 뿐이죠. 그때가 언제일지 확실하지 않고. 우리는 주식을 들고 있어서 힘들지. 이제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 괜찮지. 뭐 별로 큰 문제 없잖아. 현금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 나는 못하더라도 생각은 객관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4.5% 하락해서 지금 5만 1,000원이 깨졌고 5만 600원인데 5만 원이 깨지면 정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벌써 지금 그 이건희 전 회장 돌아가시고 상속세 부담이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10조 원 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담보대출 받아서 그 일가가 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담보대출도 담보 비율을 지금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근데 오늘 또 4.5% 하락했으니까 지금 뭐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그 대주주들도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다고 뭐 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뭐 기술 경쟁력과 이 업황 다운 사이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 뭐 주주환원 한다, 뭐 경영진에서 뭘 발표를 한다 해도 이 하락하는 주가를 빠르게 되돌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최고 부자 집안이 반대 매매 맞아. 그 이유가 또 상속세 부담 때문이다. 근데 반대 매매를 맞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그렇죠. 한국 최고 이해가 안 부자인데. 되죠. 웃기는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미반도체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정확하게 보면 적정 밸류잖아요. 지금 적정 밸류인데 시장이 빠지니까 적정 밸류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죠. 멀티플이 좀 높다는 차이는 있죠. 네, 거기는 뭐 20배 정도 받는 거니까 이익 대비 20배니까 포워드 기준 20배니까 시장이 나쁘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네는 지금 PBR 1배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 얼마야? 9조 한 30 몇 조 한다고 하면은 그 영업이익 대비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진 않으니까 여기서 자사주 매입 할 만한 때지. 버핏이 얘기하듯이 항상 순자산 가격 이하에선 자산 매입 소각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격까지 오긴 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본질적인 경쟁력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자사주 매입도 좀 단기 효과에 좀 그치지 않을까. 지금 그거라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필요하긴 합니다. 네, 아니 장기로 바꾸는 건 장기로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쟁력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못 얻고요. 이거는 자살 매입 소각이라도 해서 대주주도 좋고 소액주도 좀 살고 현금 이런 데 한번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업황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4%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론 하락은 그 엣지워터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 디램과 낸드 수요 전망이 내년도에 약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리포트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OEM과 뭐 클라우드 업체의 낸드 수요가 내년에 보합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충분해서 디램과 낸드 모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메모리 시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는 건 외국 기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가 좀 많이 계속 또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틀 전에 또 모건 스탠리의 숀킴 그분이 또 메모리 관련된 부정적인 리포트를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야 이분 HBM 틀렸다고 우리가 막 지져서 그런가 목숨 걸고 덤비네 계속. 네. 그죠? 그때는 HBM보다는 D램 사이클이 이제 다운 사이클이다 이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HBM도 문제다 이렇게 조금 초점을 바꿨습니다. 네, 사람들이 워낙 반도체 안 좋다라고 얘기해도 HBM은 괜찮아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는 이제 메모리 섹터의 세 가지 당면한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 다운 사이클, 두 번째는 25년도에 HBM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업체로 인한 주류 DDR5 가격까지 타격을 받는 점, 요 세 가지 악재가 현재 모두 작용하고 있고 HBM이 메모리 하락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HBM 기대하지 말라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3년도 초부터 업황이 좀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2년째 업턴을 지났는데 지금은 다운턴의 초입이다라고 했고 만약에 2년을 업턴했다고? 와, 저건 우리 이조한 우리 애널리스트 말과는 저는 안 맞는 말입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이제 업턴이 내년도에도 반도체 시황이 좋으려면 이제 3년의 업턴이 필요한 건데 과거 통계를 보건데 그럴 가능성은 흔치 않다. 보통 2년 업턴, 2년 다운턴이에요. 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업턴의 그 주기를 잡는 게 이주환
연구위원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그 뭐 어쨌든 이거는 네.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니까 이 견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그 여러 가지 뭐 논리들이 있지만 하이닉스 HBM에 대해서도 거론을 한 점이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최근에 HBM4 출하를 엔비디아가 6개월 앞당겨달라 이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가 아니고 최태원 사장이 한 얘기야. 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리포트를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6개월을 당겨달라는 거가 아니라 HBM 샘플의 퀄 기간을 조금 앞당긴다는 의미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여전히 HBM4의 양산 시기, 양산 예정 시기는 25년도 하반기 타임라인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것과 실제로 HBM4가 그럼 6개월 더 빨리 생산될 것이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건 뭐 쉽진 않은 거건 그건 맞지만 근데 최태원 회장이 저기 젠스랑이 나한테 그랬다고 한 거를 왜 부정하지? 그건 좀 웃기지 않나? 그러게요. 그건 좀 웃기네. 네, 엔비디아 측에 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뭐 뉘앙스로 얘기한 게 뉘앙스가 아니다? 아니었다 뭐 이렇게 뭐 확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태원 아저씨가 반론 좀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HBM3 12단하고 그 다음에 HBM4일 줄 알았는데 그 전 단계로 HBM3E의 16단에 대해서 로드맵에 추가를 했죠, 하이닉스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 추가됐다고 해서 HBM의 뭐 총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 총수요와 무관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HBM4 출시하기 전에 양산 경험에 도움이 될 정도의 목표로 개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16단 같은 경우에는 이 HBM3E 제품 믹스에서 매우 적은 부분만 차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약간의 호재성 이벤트가 나온 게 요 HBM3E 16단 이거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좋게 전망을 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리고 6개월 앞당겨 달라고 한 것도 좋게 반응을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이건 진짜 웃긴다. 생산업체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왜 부정하지? 이건 조금 진짜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이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경쟁 격화가 얘기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HBM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하이닉스는 조금 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도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보다. 근데 그건 돼야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HBM3 8단은 납품을 시작을 했고, 뭐 그 이후에도 점차 HBM 쪽에서 자리를 잡는 건 뭐 시간 문제다. 12단의 퀄 지금 통과 못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규명이 됐고 뭐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썼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어쨌든. 네. 네. 그리고 CXMT 이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가 상당히 좀 디램 사이클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는 주류 디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최근에 출시한 LPDDR5X는 이미 중국 모바일 고객사 인증을 받았고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간다.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가 DDR4 5를 만들었다고? LPDDR5를? LPDDR5를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DDR5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 클라우드 서버형으로 DDR5 제품 샘플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공정이 훨씬 더 좋지 않은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열의에 있는 공정으로 사용을 해서 제품 품질 경쟁력 차이는 있겠지만, 품질 경쟁력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한국 업체의 이 메모리 업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A를 그럼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창신이 1A 못 만들었는데 지금 1Y 정도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상하네. 근데 이게 완전히 분절된 시장이 아닌 만큼 어쩔 수 없이 이 상위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내년도 EPS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엄청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노란색인가요? 노란색 계단식으로 막 내려오면서 주가도 그에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딱 버티고 있거든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그대로 잘 낼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버티고 있는 게 바로 HBM 때문인데, 그쵸? 이것도 부정을 하고 따라서 내려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골드만삭스는 사실 뭐 이 의견과는 달라요. 뭐 레거시 메모리가 뭐 약세를 보이는 거는 사실 모든 외사나 증거사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HBM 덕분에 하이닉스는 이제 뭐 강력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증거사가 좀 언급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는 HBM도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 다운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 저 어닝 컨센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가도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션킴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해지네. 이 논리대로라면 엔비디아도 뭐 그렇게 썩 좋다고 보장을 못하겠는걸? 일단 상당히 좀 과격합니다.
의견 자체가. 그리고 아직은 소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근데 HBM 틀린 것 같아. 계속해서 이 아저씨는 HBM 틀린 것 같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콜을 들었잖아요. 하이닉스에서. 컨퍼런스 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LPDDR4나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리고 싼 거 DDR 그냥 일반 DDR 같은 거 거기에 자원 배분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회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런 이제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좀 받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네. 현재는 52%까지 내려온 상태고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제일 낮았을 때를 보면은 2012년 그때부터 보면 한 48%에서 높으면 57%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이클에 따라서. 예. 2013년 그쯤이 한 48% 수준으로 바닥이었습니다. 외국인 네. 지분율이. 그러다가 2018년에 그때 막 데이터 센터향으로 막 디램 엄청 쓰고 했잖아요. 그때 57%까지 가장 피크를 찍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22년도 가장 이제 주가 업황 다운 사이클 때 49%까지 다시 바닥 라인까지 근접했고 올해 7월 달에 56.5%까지 다시 저 상단 라인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2%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정말 저 다운 사이클 끝자락까지 떨어진다면 48, 49%까지 좀 떨어지려면 한 3% 정도 더 추가로 하향이 될 여지는 있겠죠. 3%면은 10조 가까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야. 10조 가까이. 300조 깨지려고 그래요. 시가총액이. 400조 대였는데 지금. 예, 언제 쪽 시가총액인지 모르겠네요. 300조.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삼성과 상속세 마련 때문에 이 담보 비율 반대 매매 위험이 있다 이런 최근에 이제 보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사실 주담대를 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배당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어서 상황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홍라이, 이부진 그리고 이서현 사장 이 세 모녀는 담보 대출 받아서 대부분 이제 상속세를 해결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140% 담보 비율을 대부분 설정을 했습니다. 뭐 홍라이 관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담보된 지분이 많은데 5,150만 주 정도 담보로 한 2조 1,200억 정도 주담대를 받았고요. 이부진 사장은 한 658만 주 담보로 2,500억 주담대 받았고 이서현 사장은 737만 주 정도 담보로 2,500억 주담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몇천억에서 막 조 단위 주담대를 받은 상황이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담보 비율이 하회했다고 하니 오늘 추가 하락을 반영하면 더 상황이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거 반대 매매까지 가진 않겠죠, 설마? 그러면 진짜 최악의 상황인 게 이거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이 대주주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반대 매매 나고 하면 물량을 부르는 거지. 그렇죠. 외국인들보다 물량이 큰 물량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18년, 2022년 업황 다운 사이클 때 주가 저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PBR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수급 영향이라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건데 현실화되지 않겠죠. 이건 사실 설마. 그렇게 하면 누가 사겠다고 또 들어올 수도 있겠다. 네. 이 정도 되면 또 외국계에서 일부러 막 공격하려고 뭐 그럴 그렇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뭐 부잣집 분들이 뭐 어떻게 돈 마련하시겠지. 설마. 네. 집담보로라도 대출 받으시겠지. 그리고 오늘의 특징은 사실 그 트럼프 피해주뿐만 아니라 뭐 피해주라고 하면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수혜주까지 오늘은 다 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일단 원전 관련주들 바이든 정부에서 2050년까지 미국 원전 발전소 3배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오전에 좋다가 오후에 다 같이 좀 관련주들 떨어졌고 일진전기가 어닝 쇼크 나면서 전력기기주들 다 같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진전기는 뭐 10% 하락했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은 LS 일렉트릭도 뭐 8%, 7%대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업 게임주 있죠.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했고 목표가는 6만 원으로 25% 하향했습니다. 게임 관련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어닝 추정치에 못 미쳤고 니케이의 중국 런칭 시점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로 연기되면서 내년도 내후년도 올해와 내년도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한 24%씩 하향을 시켜서 오늘 시프트업이 16% 하락을 했고 다른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진짜 3일 연속 이렇게 떠들게 말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정신을 잘 지나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음은 힘들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알고서 잘 대응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매수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매수의 돈도 없으려니와 매수의 버튼이 안 눌러지는 시점입니다. 네.
당장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현금이 있다고 원래 해서. 마지막에 왜 버튼을 못 누르냐면 이러다 더 빠지면은 어떡하지? 그때 사야 되는데 이 마음 때문에 마지막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더라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하락했지만 국장의 아. 타격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뭐 수급과 외국인의 이제 매도 리포트와 뭐 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까지 좋지 않은 영향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소가 뉴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